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이 수능 비문학을 이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존에 배웠었던 그런 수업 내용의 포인트들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작년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가를 좀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어 강사 저 같은 선생님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런 글들을 좀 보는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을 때 그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좀 들어보시고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서 좀 꺼냈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영상으로 남겨서 보강 겸 같이 겸사겸사 이렇게 드리니까요. 천천히 한번 같이 따라가 봅시다. 자, 처음에 요즘은 이제 요 파트가 이제 하나가 등장을 하죠. 가와 나, 이렇게 가와 나 글감이 이렇게 하나 등장을 하고요. 가와 나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토탈적인 그런 전개 방식 혹은 전체적인 주제 같은 문제들이 이제 한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다음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가지문으로만 충분히 풀 수가 있구나라는 지문 하나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역 니은에 대해서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실학자의 유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학자의 유서를 기반으로 이 기역과 니은, 그렇죠?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를 기반으로 나를 조금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강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되게 요즘 트렌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떤 주장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3점짜리 새로운 개념을 등장을 한 다음에 이 개념이 앞에 있었던 지문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휘 문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뭐 스킬적인 얘기들, 뭐 순서적인 얘기들을 하자면요. 가장 먼저 풀 수 있는 순서들은 요 어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요 A만 보고 푸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요 전체적인 전개 방식에 대한 이야기 문제, 그리고 요 4번과 5번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6번 문제를 푸는 구조가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이거는 너무 스킬적인 부분이고 이런 버릇이 좀 안 들었으면 좋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1, 2학년 때는 좀 온전히 글을 읽고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보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3학년 가서 해도 좀 늦지는 않는데 참고는 좀 해주시고, 시간이 너무 타이트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시간을 줄이고 싶다, 그때 이제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이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색깔은 이걸로 해보죠. 자, 중국에서 비롯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껍네.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초에 라이트를 치면 그냥 여기 문장이 한 호흡으로 이제 좀 읽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서라는 아이가 자료를 수집하고, 그죠? 자료 수집. 그다음에 분류, 정리를 통해서 이제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든 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유서라고 부른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호흡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체크는 아마 유서 정도? 유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건데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거슬려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비롯된이 Where are you from? 이라는 거죠. 이 유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유서가 이제 우리나라라든지 서양과의 그런 역학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존 기출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 유서의 기준점은 중국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반적으로 유서는 요 일반적이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이게 항상 이 일반이라는 단어는 뭐를 숨어내고 있다? 특수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애초에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비롯된 이 클래식한 일반적인 얘기들은 이런데, 뭐 한국 혹은 서양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런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이분법적인 사고가 적용된 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일반이라는 이야기에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습니다. 와, 이거 수업 시간 때도 엄청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 부분은 문제를 무조건 내오겠다라는 꼴을 가지고 있죠. 얘가 왜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not A, but B의 구조를 좀 이상해. 그죠? but B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유서라는 놈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는 아니라, 뭐가 아니라 이 상호 비교하거나, 항상 저는 이런 느낌으로 쓰거든요. 상호 비교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편찬자의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뭐를 할 뿐이다? 그냥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배열할 뿐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A가 아니라 B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무조건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뒤에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가 있으며,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나눠준 거거든요. 그리고 얘의 기준점은 올과, 그죠? 그 다음에 뭐 원, 스페셜, 뭐 이런 느낌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일반 유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전문 유서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요거는 다른 애 쪽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편찬 방식은 뭐 different로 적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중국에서는 대체로, 얘가 중요하네요. 대체로 왕조 초기에는 많은 학자들을 동원하여 국가 주도의 대규모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하였습니다. 자, 좀 짬밥이 있으신 분들은 좀 거슬려야 되는 단어들이 조금 있죠. 뭐 초기도 괜찮고 많은도 괜찮지만, 여기서 제일 눈에 띄셔야 되는 부분들은요, 이 국가 주도예요. 국가 주도. 이 국가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렇죠. 개인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요 대칭을, 여기에서 대칭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하나가 국가 주도로 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숨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참 좋냐. 어려운,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여기에 개인이 숨어져 있어요. 여기에 개인이 요렇게 이제 숨어 있는 겁니다. 요런 게 좀 되면 좋은데, 그래서 여기에다 플러스 약간 대규모, 크다의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를 통해 이전까지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험을 과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얘를 이야기하는 게 지식의 집성, 이유죠. 그 다음에 왕조의 위험이죠. 선생님, 이쪽 부분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나요에 사실 문제거든요. 이쪽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글을 조금 많이 보셔야 됩니다. 개인이면 이제 집단, 집단이면 개인, 선험이면 경험, 이런 식의 대칭의 꼴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조금 습득하는 게 필수적인, 속도를 좀 읽기 위해서 좀 필수적인 부분들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볼게요. 그 다음에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 생각보다 좀 중요한 호흡입니다. 여태까지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중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어디로 영향을 주었다? 고려에 대해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요 방향성은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방향성은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단 얘기해두고요.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그래서 중국 유서를 활용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요런 느낌? 이 따라니까 편찬 방식이 유서에 영향을 주었다 정도로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따라가 가지고 있는 힘이죠. 이런 거.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거는 그냥 주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나오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국가 요 얘기가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여기에 뭐가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이 조선 여기까지는 중국의 이야기였다면 여기는 이제부터는 조선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문단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인 거죠. 여기가 호흡이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국가보다는 또 무슨 구조예요? 나대이법비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뭐야? 개인이 소규모로. 그래서 여기 대규모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이제 잡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가 맞다. 봐봐요. 이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이 꼬라지, 이 꼴, 이 문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리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되었습니다. 집중적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대칭이 있었어 없었어? 별로 없었단 말이야. 여기서는 얼쏘의 느낌 좀 세요. 이 위쪽에서는. 하지만 여기서는 집중적이죠. 그래서 얘는 완전 없는 건 아니지만 뭐가 위주였다? 전문 유서가 위주였다. 그죠? 포커싱을 맞춰주는 입증이 많아요. 그리고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은데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기록하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오는 특징들이 있죠. 얘는 뭐다? 작자 미상이다. 근데 왜 그랬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왜? 그 다음에 뭐야?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 그리고 개인적이었던 거죠. 그럼 아까 전에 했었던 이야기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전에 얘네들은 뭘 해야 돼요? 간행을 해야 돼. 그리고 얘는 뭐예요? 국가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대칭의 이야기들이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문단을 볼 때 이 두 번째 문단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 실학이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저 편찬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쭉 따라오다가 이제는 뭐로 들어옵니까? 조선이 아니라 이 17세기부터 뭐가 들어왔다? 플러스 실학 때문인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칭이 만들어지고 얘네들의 본질적인 차이가 또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실학자들은 그러니까 당연히 실학이니까 당연히 이제 실학자들이 이제 등장을 할 거고요.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편찬 의도를 지식과 제공에 확산해 두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얘기기는 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얘가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라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은 뭐였어요? 국가의 왕조의 위엄, 지식의 집대성이 포인트였고요. 이 두 번째는 뭐가 문제였어요? 소규모였고 개인적인 의미, 개인적인 공부 때문이었고요. 이 마지막 이 세 번째는 뭐예요? 현실 개혁. 그죠? 그 다음에 지식 제공 및 확산. 얘가 이제 이유라는 거예요. 그죠? 또한 단순히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듯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그럼 여기 읽을 때요. 이거 문제 나오겠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오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가 들어가요. 하나가 나대법비 구조예요. A가 아니라 B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이 A와 B의 대칭 구조를 같이 갖고 있죠. 그럼 여기는 그냥 손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단순 정리. 위쪽에서 나왔었던 여기 보이시나요?
상호 비교 편찬자 해석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 얘예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그대로 아래쪽에 와서는 거꾸로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가 아니라 이게 뭐가요? 뭐가 아니라 정리가 아니라 그죠? 재분류 그다음 플러스 범주화 평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저술의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네들을 저술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예 어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작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했고, 자 그럼 여기도 뭐가 숨어져 있게요? 지금 얘네들은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거든요. 그럼 위쪽은 말을 하지 않았어도 위쪽은 주자학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위쪽, 여기의 위쪽들은 플러스 주자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학입니다. 유학. 근데 여기는 주자학이 없는 게 아니라 주자학에다가 그죠? 플러스 알파를 이제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계속 추가가 되죠. 고증 체크. 이에 대한 의견인 안설. 새로운 단어들이니까 정의 부분을 보기 위해서 좀 잡아야겠죠.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요 얘기가 그대로 넘어온 거랑 이제 똑같은 거예요. 요 얘기가 평가, 범주와 재분류 이쪽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너무 중요한 얘기네요. 찢었다. 여기도 생각보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저사대 때는 요 A, B의 되게 포지션이 뭐라고요? 본질적인 차이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쇽, 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요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다면, 이제는 문제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정말 많이 나와요. 교집합적인 부분에서, 공통점인 부분에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얘를 다시 보면 어때요? 얘가 주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 실학자 17세기의 이야기들이 주작이 배제되었다라는 뉘앙스로 문제가 이미 준비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틀린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한다면. 하지만 사실 주작은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2017년 때부터 계속 유지되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주작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그리고 주작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이죠.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고,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는 이런 식으로 묻고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주작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집합적인 부분이 바로 뭐다? 주자학은 공통적인 부분이었다. 요 생각을 하고 갈 것 같아요.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대칭이 만들어지죠.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졌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위는 뭐에 좀 한정적이었다. 얘네들은 전부 다 이 위쪽은 주자학에 조금 갇혀있는 사고였는데, 이 실학을 기반으로는 좀 어떻다? 주자학 플러스 알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런 식의 해석이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 가보죠. 물론 A를 먼저 풀어도 되기는 해요. 뭐 9번이라든지 뭐 5번을 먼저 풀면 좋기는 한데 좋다. A부터 한번 봅시다. 자, 조선에서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많았던 것은 편찬자가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했기 때문이다. 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단어들은 뭐겠습니까? 여기는 개인적 목적이죠. 그리고 많았던 것, 그리고 때문이다. 크게 이 세 가지를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여기 조선까지도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여기 부분, 결국 여기 부분 나온 거 아닌가요? 여기 부분. 중국은 전체. 여기 이런 조선은 뭐다? 조선은 개인.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대칭이 여기서 문제가 등장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괜찮았고 2번 조선시대에는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필요한 내용을 담은 유서가 편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 이런 것들 전부 다 요 얘기를 우리가 한 단어로 이제 만들 수가 있죠. 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까?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사실 아까 전에 이제 어떻게 읽었어야 된다. 얘는 also. 그죠? 얘는 물론 only는 아니지만 원의 느낌으로 이제 읽으시는 거죠. 여기에 집중적인 부분들이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름을 바꿔줘서 2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는 중국의 편찬 방식을 따르면서도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에 의해 유서가 편찬되었다. 그래서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요 화살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집단과 개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4번도 대형이죠. 그리고 대규모 나오고 있고요. 근데 왕조의 위험을 드러냈다는 인과까지도 앞에서 충분히 얘기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자, 5번 답이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5번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야겠죠. 중국에서는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 유서를 편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결국은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 바로 여기 부분에서 나왔죠. 결국은 이 글감은 이 글감은 결국은 크게 세 분류인 거예요. A, B, C로 나눠져 있는 정보를 대칭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해석을 덧붙이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은 더 어디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기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기가 비교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주관이었단 말이죠. A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객관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데, 그죠? 발췌는 여기도 맞죠. 발췌는 여기도 맞죠. 하지만 이 부분은 틀렸다. 그래서 5번을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요 사고가 이 5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되셔야 돼요. 이런 대칭과 인과를 가지고 요 A, B, C를 이제 전체적인 글감들을 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 봅시다. 자, 그럼 나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회 선교자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지적 자원 중에 하나로 활용되었습니다. 자, 조선의 유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결국 여기까지 물었을 때 뭡니까? 서학. 이 누구의 영향을 주었다? 조선 후기 유서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 후기 실학자들 과중대 이수강, 이기수경 등이 편찬한 백과전서식 유서는 주자학적 지적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 이 얘기들은 이제 뒤에서 나올 거고. 자, 방금 글은 여러분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요? 저는 이쪽에다 밑줄을 칩니다. 뭐 굳이 하나만 좀 뽑자면 이 부분이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읽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느낌이 있는 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이 주자학이라는 내부의, 그죠? 지식, 서양 지식을 포함하였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서양 지식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얘가 결국은 전제 조건이에요. 전제 조건. 그러니까 서양식을 받는 데 있어서 그냥 서양을 오케이 받아들일게가 아니라 뭐를 기준으로 받아들였다? 주자학을 기준으로 받아들였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런 얘기의 문제, 반대급부에는 뭐가 숨어져 있다? 주자학을 배제하였다라는 게 요 뉘앙스의 문제들이 항상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볼게요. 17세기의 이수광은 주자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자학의 기초와 이것도 어디가 읽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읽혀야 돼요. 이수광 아저씨는요. 이수광 아저씨는요. 주자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다른 학문에도 영향을 생각을 했었다. 주자학의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다른 거겠죠. 이 사람과 이제 주류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고요. 그는 지봉 유서를 통해서 똑같은 주어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봉 유서를 통해서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만이 아니라, 근데 사실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죠. 앞에서 이 실학자 17세기 실학자가 했었던 얘기가 그대로 가고 있고요. 사신의 일원으로서 뭐 여기 같은 경우는 거슬려야 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얼소에 대한 이야기죠.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지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하지만 이런 사신의 일원으로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뭐가 보여요? 조선, 주관, 그죠? 중국을 통한 서양 객관. 요 키워드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과 다른 그 당시의 일반 사람들은 뭐다? 무조건 주자학이었다. 주자학 원툴이었다. 이런 식의 글감으로 이제 읽어내고 있고요.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라는 일부 주자학자들의 비판이 있었지만, 이게 요즘은 되게 트렌디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주장을 했던 게 봐봐. 그 당시 사람들 여기거든요. 일부 주자학파 사람들은요. 얘를 까요. 우리 누구를 까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수강 아저씨를 까는 거예요. 왜? 서양의 얘는 뭐가 결핍되어 있다? 이 주자학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결국은 수양론입니다. 수양론. 어떻게 하면 성인이 될 수 있는가? 결국 임금님이 현자가 되어야 나라가 행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결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얘는 수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때?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거슬리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건 외부에 있다라는 거고요. 수양론이라는 건 나를 다스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부에 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중국이라는 시대, 그리고 우리가 유교라는 시대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이 사건의 참거짓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를 공자님이 말을 어떻게 했는가요? 그러니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과 이 현실에 대해서 공자님, 맹자님이 어떻게 말을 했는가? 그 경전에 그 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외부적인 팩트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공자님, 맹자님을 냅두고 저 알 수 없는 오랑캐의 사고방식을 받는다라는 거는 되게 그 당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수광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문제를 조금 보고 오셨으면, 이 나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수광의 말로 자장적절한 거를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어떤 근거도 사실 상관이 없죠. 하지만 그 앞에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얘를 뭐라고 깠어요? 이수광 아저씨한테 첫 번째가 뭐야? 첫 번째가 수양의 깊이가 없어요. 그리고 플러스 뭐야? 얘는 뭐야? 주자학이 순수하지 않다. 즉 주장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뭘 찾으시면 되냐면요. 수양이 된다야. 수양이 된다. 그리고 주자학이 순수하지 않다가 아니라 뭐예요? 너는 너무 온리다. 그럼 이거 뭐 봐야 돼? 얼쏘로 때려버리면 돼요. 어떻게 이거는 이제 단정이죠. 단정. 이것뿐이다. 국수주의란 말이야. 되게 나 혼자. 하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확 가정의 영역인 거거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얘는 절대의 이미지고요. 얘는 상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요것만 갖고 이제 문제를 푸셔도 사실 좀 보였거든요. 그래도 좀 읽어봅시다. 조금 더. 그래서 18세기의 이익은 그러면서 이제 이익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같은 편이겠죠? 이해하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볼까요? 서학 지식 자체를 성호사설의 표제어로 삼았고 똑같은 주어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직접 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사람도 서학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 이 서학을 뭐로 사용하였다? 지적
원으로 사용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읽으면 선생님은 뭐가 되게 거슬리냐면요.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가 되게 거슬려요. 왜냐면 그 앞에 이게 진짜 거슬리거든요. 결국은 이 글감은 대칭을 계속 만들면서 읽는 글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이익과 당연히 이 기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위쪽에 글감이 그렇게 흘러간 것처럼. 그럼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교집합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서학이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반박하는 구조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정당화하거나가 보여요. 즉 이 서학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뭐 하기도 했다라는 거야? 정당화하기도 했다라는 거지. 어떤 느낌이 세게 잡혀요? 얼쏘의 느낌. 두 가지 다라는 느낌이 세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뭘 중심해야 된다? only. 그냥 반박만 했다. 정당화만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제낄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하면서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서양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고 이건 거슬려요. 이건 거슬립니다. 주자학의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 수용하게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기출에서 한번 나왔던 이야기들이긴 한데 이것도 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보입니까? 나대입법 비구조가 보여요. 나대입법 비구조가 보인단 말이야. 서양을 그 자체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는 하지 않고 뭐에 대한 이야기?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 즉 원래의 기존 이론에다가 재분류를 때린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서양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으로 재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뭐다 또 안이 되게 거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썼던 요 이미지가 계속 잡히는 거예요. 요 이미지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주자학 내부에서 서양 지식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얘기가 그냥 예시만 바뀌어가면서 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 얘기로. 그래서 19세기 이규경 아저씨도 이규경 아저씨가 등장하네요. 이규경 아저씨도 니은인 오주연이라는 거를 씁니다. 편찬하면서 서학을 적극 활용하였네요. 그는 또 역시도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는 동일하겠네. 그는 성호사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였고 어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얘기예요. 여기 있잖아. 그럼 얘에게 영향을 받았다. 딱 잡아주시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거는 과감하게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과 마찬가지로 또 마찬가지 보이시나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했죠. 그가 주로 유서의 지적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소들은 서학을 소화하여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보세요. 키워드 뭐예요? 절충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이미지 자체가 절충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그럼 문제를 내려면 뭐예요? only 내시면 돼요. only A이거나 only B에 대한 뉘앙스를 가지고 문제를 내면 된다는 거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선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방향이 중요하다니까요. 즉 중국이 누구한테 영향을 비웠다? 서학의 진보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한다? 중국 원류설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아저씨가 이규경 아저씨가 이에 따라 이규경은 이 책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설을 받아들였고 그렇죠.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약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분명 서학이 뭔가 발전이 많이 됐단 말이야. 하지만 우리의 캡틴, 우리의 보스는 중국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서학을 어디 내부에 들여보내버린 거예요? 중국 내부. 이 주자학 내부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 이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소를 활용해 매개적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본질적 방식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이제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히려 이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서양 것들을 사용했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2번부터 보죠. 2번은 풀었으니까. 자, 3번 볼까요?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실 이거는 여기를 보지 않고 보기를 바래요. 오히려 여기 있는 부분들을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이 문단과 문단의 호흡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시면 참 좋거든요. 이 첫 번째 글감들은 어때요? 처음에 중국에서는 이랬다. 중국에서는 이랬고, 중국에서는 이랬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그거에 영향을 받았지만 조금 달랐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7세기 실학자에는 조금 바꾼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보여야 되는 키워드는요, 통시적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향. 요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학과 조선 후기. 키워드 뭐예요? 영향인 거죠. 근데 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 고려와 조선에게. 그죠? 나 같은 경우는 서양이 이 조선 후기 실학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것을 고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러한 공통점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위는 좀 통시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여기는 약간 공시적인 느낌이 좀 더 셌어요. 물론 시간의 흐름은 조금 있었기는 하겠지만 애초에 17세기에 이수광, 그죠? 그 다음에 18세기에 아니네요. 19세기에 이규경이었네요. 큰일 날 뻔했네. 공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27세기 서양 사근 내부에서도 어떻게 흘러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 이제 4번을 보셔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1번 같은 경우는 벌써 뭐가 되게 눈에 띄어야 되냐면 적절성 여부. 이게 적절한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등장하지 않았고요. 가에는 유서의 개념도 있었고 뭐 유형성도 있는데 나는 국가별이라는 단어가 벌써 틀렸어요. 이거는 조선 내부에서만 일어났기 때문에 벌써 틀린 얘기입니다. 3번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 기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벌써 끝났고요. 4번 유서의 특성과 의의를 설명했고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그렇죠, 몇 세기 몇 세기 이 통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다. 받아들였다. 요 얘기가 결국은 영향을 받아들였다라는 얘기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4번으로 체크를 할 것 같네요. 그죠? 유서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는 아니죠. 모습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 뿐이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 찍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전에 했었던 5번부터 조금 볼까요?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강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기존의 학자들이에요. 중국 최고, 주제학 최고, 순수 최고, 내면 수양 최고란 말이에요. 이것을 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야, 이것도 수양될 수 있어. 그리고 야, 주자학만 있을까? 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요 2번. 자, 주자학에 매몰돼요. 야, 그거 혼자가 아니다. 여러 이치가 연구하지 않는 것은 익히고 알매 바른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게 바로 수양의 전부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말을 바꿔준 2번을 체크하시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보겠습니다. 가장 같은 거 이제 찾는 거거든요. 이게 요런 기준이 없으면 얘네들이 전부 다 막 같아 보여요, 대부분. 그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6번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는 실학자들의 유서군요. 실학자들의 유서를 바탕으로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데, 기역 같은 경우는 성호 사설, 즉 이익에 대한 이야기, 이익 아저씨에 대한 이야기고, 19세기 같은 경우는 니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부터 좀 보죠. 여기는 두 번째는 이규경. 자, 지식의 제공이라는 가의 편찬 의도는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여 소개한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관성을 이제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주작이 only가 아니라 다른 것들도 받아들이겠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본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지식을 재분류하여 범주한 가해 방식은 기억에서 해부학과, 생리학을 주작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으로,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그 내부로 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주관적인 재분류, 범주화라는 건 충분히 괜찮은 이야기라는 거죠. 평가를 더하는 저술로서의 가의 성격은 이건 어떻다, 이건 어떻다라는 것들은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에서 나타납니다. 얘가 답이에요. 실제로 오답률이 되게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뭐가 거슬려야 되냐면요. 이거예요. 얘가 거슬려야 됩니다. 다 괜찮아 보이는데 결국 이 3번의 포인트는 뭐냐면 평가를 더하는 저술을 하는 이유. 이 가를 했는데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번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여기. 니은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 어디에요? 어디였어? 이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는 서학 중국 원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그럴싸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했었던 이유는 이미 얘네들은 뭘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주작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주작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자가 아니라 이미 확인되어 있어. 마음속에 이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네들의 목표는 뭐다? 지적 자원 중에 하나로 활용되었고 그 다음에 지식을 수용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도 얘기가 나오지만 하는 이유는 뭐야?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지식과 제공의 확산이라는 거지. 제공과 확산, 현실 개혁이 궁극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를 해? 우리 중국이 최고야. 우리 중국이 최고야. 를 얘기하기 위해서 서양을 받아들였다? 인과가 잘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양 학문을 받아들인 이유는 발전과 지식의 확장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얘를 재분류한 거죠. 이 서양이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져서 진보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서 중국 내부의 것으로 들여도 괜찮아.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거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합리화를 한 거죠. 합리화를 한 거지. 그래서 궁극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3번을 찍으시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조금 어려운 얘기죠. 나머지 것들도 너무 맞는 얘기지. 자연과학에 대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이야기니까 천문학과 우주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괜찮고요. 유연성과 개방성 역시도 서학을 받아들였다라는 이미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3번 자체는 조금 어려웠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나머지 1, 2, 4, 5번이 조금 무난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 보죠. 자,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임원 경제지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새로운 얘기가 나왔어요. 자, 서유규의 임원 경제지는 16세기에까지 조선과 중국 서적들의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입니다. 국가를 위한다라는 목적 의식이 명시한 이 유서에서는 이게 이유네요. 향촌 사대부의 이상적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일반적인 실학 유서와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요. 향촌 실생활에서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었습니다. 주작을 기반으로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주작을 버리지 않았네요.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그리고 너무 이 견지라는 단어도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거든요. 이 견지라는 단어도.
그렇게 이끌어가다,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다. 그러니까 이건 좋아하는 단어예요. 좋아하는 단어, 싫어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서양 중국의 원류설,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 전부 다 뭘 베이스로 하고 있다? 중국을 베이스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야. 공통점이라는 거지. 안설을 부기했으며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었다.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분류 체계, 주관이라든지 재분류 같은 것들이 그대로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었던 얘기가 거의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봐봐. 이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거의 반대급부가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급부. 그러니까 주관적이지 않다, 재분류하지 않았다, 중국이 베이스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큰 뼈대들이잖아요. 정답이 이제 5번이었는데 다른 거를 떠나서 봐봐.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 연문 당전 산고까지 맞죠? 와 저기 키워드 보이시죠? 달리 중화관념에 구애받지 않고 중국과 현실을 조선의 현실을 비교한 내용이 확인되었겠군. 자, 너무 거슬리죠. 뭐예요?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았고 아니죠. 너무 구애됐죠. 애초에 베이스가 뭐야? 이 모든 베이스가 뭐야? 전제 조건이 중화관념을 쌓여 있고 베이스에 이 서양을 받아들인다는 게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뭐 얘네들이 무슨 뭐로 일으키든 상관이 없어요. 얘의 전제 조건은 중국 내부에 어떻게 서양을 편하게 받아들일 거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구애받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급부를 등장한다라는 거죠. 이게 수능이었어, 수능. 그래서 뭘 기준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기점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설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도 그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류의 사고방식들, 고민들을 다음 비문학들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 정해보시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네, 들어주냐고 고생하셨고 한 지문 정도만 더 같이 보도록 합시다.